관련된 수사가 크게 투 트랙입니다. 예. 최혜병 순직, 그러니까 최혜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책임자들에 대한 임성근이라든가 뭐 이제 여단장, 대대장 이런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수사는 대구지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박정훈 대령한테 이제 외압을 가한 국방부나 대통령실이나 뭐 해병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그리고 대구지검이 한 몇 달 전쯤에 이제 임성근 소장하고 몇몇 이제 혐의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었죠. 근데 그 뒤로 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는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로 인해서 박정훈 대령이 그 임성근 이하 책임자들을 혐의자로 특정을 해가지고 경찰에 이첩한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지검에서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경북경찰청에서는 이제 그 권력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듯하면서 이제 결국 임성근한테 그 면죄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구지검에서는 소신 있게 이거를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 네, 솔직히 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지검에 그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문하고 그리고 임성근 소장이 재밌는 것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군사법원 요 사건은 자기랑은 상관없는 재판이죠. 임성근 소장하고는. 근데 네. 그 군사법원에 임성근 소장이 막 의견서니 무슨 자료니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자기는 정당하고 박정훈 대령은 항명을 했으니까 박정훈 대령 유죄 판결이 나야 된다면서 계속 참견하는 자료를 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도 그러면 임성근 소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지검에다가 좀 참견을 해볼까 해요. 어떻게 해요? 저희의 의견을 보내는 거죠. 예. 임성근 소장이 계속 보내온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막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또 꼬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임성근 소장이 자기를 변호하는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는데 제가 그냥 언뜻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거의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는 그런 것들도 좀 보이고요. 네, 그런 것들. 누구 조력을 받는 것 같습니까? 그 뭐 아는 뭐 사촌 중에 예, 뭐 검찰 공무원도 있다. 사촌 동생이 현직 검사인데요. 예, 거기에 조력도 분명히 받는 것 같고 임성근 소장 본인 스스로도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자기 확신에 차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그런 글만 쓰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윤석열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이런 수준이다. 선택적으로 수사하기도 하고 선택적 기소. 그리고 봐줄 사람, 정치적 외압을 받아서 무제한으로 사건을 뒤로 미루는 것. 야, 이게 이제 너무 심각해서 저는 지금 50몇 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87년 이후에. 어떻습니까? 검찰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 그냥 지켜보고 눈치만 살피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유신 시절에 육법당이라는 말이 있었죠. 육법당, 육군사관학교, 서울법대. 그 서울법대는 곧 검사와 판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유신 시절,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검사들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사 출신의 권력자들 밑에서 기생을 했었죠. 그러다가 노태우 시절에 박철원 검사가 소위 말해서 황태자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이 이제 육사를 밀어내고 바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고 지금은 더 강하게 검사들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무심의롱이라고 아무리 예쁜 꽃도 열흘을 못 가는 것이고 권력도 건불 10년이라고 10년을 못 가는데 이들이 지금까지 근 80년 동안 권력을 장악해 왔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치자면 1910년부터죠. 왜 그러냐면 당시 일제가 나라를 뺏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검사들 바로 조선인 검사들이 권력을 잡고 시작했으니까 100년이 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들의 권력은 다 이제 망가질 때가 됐다. 왜 그러느냐? 우리 국민들이 이런 무도한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찰 해체 혹은 검찰 대개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사회 대개혁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하나만 더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약간 좀 다른 차원인데
저는 박정훈 대령이 역사에 남을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 잘못된 군의 부당한 명령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 발전의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인지 하나의 예를 좀 들자면은 이영희 선생님이 예전에 네. 역정이라고 하는 책, 물론 이제 이영희 선생님 대화에도 네, 뭐 예. 나와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이제 군대 장교 시절에 명령을 받고 설악산 신흥사를 불태우러 갔다가 그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서 안 태웠죠. 그리고 오대산 상원사도 안 태웠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절들을 불태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많은 유적들이 다 사라졌겠죠. 지금 이름 기억 못하지만은 당시 공군 그 조종사 분께서 대위였었는데 그분이 해인사를 폭격하라고 하는 명을 받았는데 폭격하러 가다가 해인사인 걸 알고 그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죠. 그래서 해인사가 살아남아서 세계 문화에서 됐습니다. 물론 그분은 항명죄로다가 나중에 전역을 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했던 일이 저는 우리 역사를 빛나게 하는 일이 됐다. 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군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군에 갈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항명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